자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3명씩 불러야겠어. 예, 좀 빨리 마이크를 본인 입 앞에다 놔주시면. 예. 예. 자 오창석 씨가 우리 세 분 오늘 소개시켜주고 네, 그러면 일단은 다들 명찰을 또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착용하고 나오셔가지고 네네. 예, 보시는 분들이 이름을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순차적으로 왼쪽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경기신보 상인 이사를 하셨던 김문수 선배님 나오시고요. 지금 지역구는 순천, 현재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정치 구력은 성북구 비서실장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성북구에서 시의원도 하셨고 네. 순천에서 초중고를 또 다 나왔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국회의원 도전한다. 나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윤종군 형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 안성시라고 지금 했는데 지역이 직무대행 하고 계신 거죠? 어제부로 이제 그저께부로 이제 그냥 사퇴했죠 이제. 사퇴하고 경기도 안성 지역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2년에 출마 경력이 있어요. 안성에 김하경 의원 현재 4선 붙었다가 55대 41로 발렸죠. 본인 생각을 좀 하세요. 그 정도는 발린 건 아니지. 넌 더 발렸잖아. 전 더 발렸으니까. 12년 만에 지금 서력전을 펼이고. 그러네요. 2012년이니까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서력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연설 비서관실 행정관도 네. 하셨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오랫동안 일하면서 양다리야? 정무수석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경 선배님은 이제 정책 수석을 했습니다. 공약을 담당했다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제 여수을 김혜재현 국회의원 있는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하시고 역시 여수에 출마하시니까 여수에서 초중 나오셨고 2005년에 보좌관으로 이제 정치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여수갑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컷오프 됐다가 이번에 이제 여수을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세 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세 분 비춰줘봐. 이 세 분 보십시오. 컷오프 되고 12년 전에 떨어지고 이 세 분 얼굴 아는 사람 있어요? 어? 그런데 이분들이 이재명 측근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인데 뭘 사당하야 사당하가 어? 아니 장관도 하고 청와대에 근무도 좀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당화 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뭘 사당하라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라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불러놓고 무슨 결례가 또 이런 결례가 없네. 불러놓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나밖에 안 불러주잖아 씨.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냥 소개하면서부터 아픈 데를 하나씩 콕 찔러가지고. 저랑 뭐 많이 이렇게 겪은 분들이라 별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왜 정책 수석으로만 얘기해가지고 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 경기도지사 때 초대 정책 수석으로 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 세 분 다 이제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분들이고 저하고는 뭐 친분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이름만 아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이 세 분들이 그 뭐 워낙 오래전부터 정치에 꿈은 있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못 나왔고 이번에도 글쎄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응원해줄 필요가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 이재명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없고 지난 총선 때는 다 핍박 받아가지고 출마도 한번 아까 이제 컷오프 당하고 출마도 못했어요. 누가 있어 이제. 이규민 한 명 살아남았어. 이규민 한 명. 나머지 다 전멸했다고. 이재명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 다 전멸해. 전멸. 그 얘기하면 진짜 눈물 납니다. 그 얘기하면. 다시 참담했죠. 오히려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었던 지난번 공천이었습니다. 지난번 때는 그렇게 불이익 받았는데 이번에 뭐 이재명이 대표돼서 혜택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선만 시키게 경선만 좀 해달라는 경선만. 공정한 경선. 이게만 했다고. 이 소박한 소원을 좀 들어줍시다. 무슨 뭐 단수 공천 지난번처럼 뭐 누구 라인처럼 단수 공천 해달래? 아니 경선만 붙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박한 소원을 좀 들어주기 바라고 우리 오창석 군이 따로 소개했습니다만 이제 각자가 한번 우리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카메라 보시면 예. 적당하면 됩니다. 예, 저는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라고 합니다. 예. 김문수 어사. 네, 암행어사. 저는 2017년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대통령 출마했을 때
서울시의원 하고 있었거든요. 한 100여 명 중에서 제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쫓아갈 때 저만 이제 이재명 전화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특이한 분이셨네요. 특이하다. 하여간 고맙다 그래서. 왜요? 뭐 마음이 동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좀 제가 서울시의원을 2번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안 되겠다. 좀 지도자형을 좀 실용주의 일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바꿔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저도 서울시의원 할 때 자리를 지방의원이라도 하고 있을 때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또 그전에 우리가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외쳤던 그거를 실제로 해내는 게 중요한데 늘 외쳐놓고 막상 자리에 앉으면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과 함께 그런 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차에 이제 제가 그렇게 발견을 해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근데 되게 이렇게 이제 비주류의 삶을 살다 보면 새로운 길을 찾기는 좋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도 약간 다행히 비주류로 좀 빠져 있었던 것이 빨리 좋은 그 지도자를 찾기 좋았던. 찾았는데 지금 10년째 이러고 계시네요. 개고생을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일찍 그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쫓아다니다가 그때는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막 운전도 하다가 갑자기 사모님 수행하라 그래서 막 전라도 광주까지 막 같이 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응원단장 하라 그래가지고 또 그때 막 연설할 때 구로 고척 그 운동장에 제가 응원단장을 했는데 그것도 누가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하는데 제가 다행히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도 좀 봐보고 대학교 다닐 때 그 응원전도 해보고 저희 해가지고 코미디언 이상해 씨 닮으셨어요. 아, 그래.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제 막 개사곡 제가 만들어가지고 떠 이재명 나라라 이재명 하루 전날 그 유튜브 페이스북 영상에 올려놓고 다 외워갖고 오세요 내일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0명이 보고 즉석에서 했는데 정말 즉석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구청장을 제가 나갔었거든요. 서울시의원 2번 했기 때문에 자기 소개 언제까지 하실래요? 혼자서 다 하네. 아니나 다를까 너 이재명 그 했던 그거는 안 되지. 그게 이제 그때 굉장히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 경선에 5명에서 최종 후보 2명까지도 올라갔는데도 막판에 이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개고생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그리고 뭐 아니 우리 김문수 수석은 또 대선에 또 열심히 또 하셨고 네 이번에 캠프에서 이제 대통령 그 후보 비서실에서 선임팀장 뭐 졌는데 뭐 책임이 큽니다. 그래. 지금 뭐 이렇게 농담으로 지난 얘기니까 개고생했다 하지만 정말 또 지난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참 눈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너무 서러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또 우리 윤종군 수석님. 우리 이재희는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21년도에 이제 경기도 이제 정부수석 할 때 일산대교 문제로 우리 이동영 또 국민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한번 출연했었고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총선 준비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했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도지사 하실 때는 이제 정무수석으로 나름대로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가 오래 못하고 대선에 뛰어드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정당에서 중앙당 당직자도 한 7년 하고 오랫동안 일했는데 주로 연설 비서 이제 연설 팀에서 메시지 팀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연설 비서관실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출마하시면서 또 그 일을 좀 해달라고. 저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연설문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비서실장을 박홍근 의원이 맡게 된 거예요. 근데 박홍근하고 저는 좀 특수관계거든요. 왜요? 우리 이제 경희대학교 총학생장 할 때 제가 총부학생장 같이 런닝메이트로 했던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박홍근 의원이 좀 보자. 그랬더니 야, 내가 비서실장 하게 됐는데 메시지 팀 할 사람이 없다.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저 해요 안 해요 딱딱 답을 하는 편인데 형 근데 좀 생각해 볼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때 계속 연설 비서관, 연설 메시지 팀에서 일했거든요. 이게 정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태백이로 먹는 데가 연설팀이라서 정말 고민 많았고 이재명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또 이 연설 또 까다롭기로 유명한 정치권에서 그 입맛을 맞추기가 진짜 힘든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2, 3일 고민하다가 팔짱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공식적인 이런 저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연설팀은 요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대선 때 비서실에서 메시지 총괄팀장을 했죠. 예. 그래서 정말 한 1년 가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호흡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본인 이렇게 웃고 있는 이모티콘도 이제 보내주시고 연설문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한동안 답이 없어요. 몇 시간째 답이 없어 그러면 쫄리시겠다 그러면 진짜. 수행팀 전화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말이 없으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막 또 이러고 기분 좋으면 또 동그라미 3개도 보내주기도 하고 재밌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끝내고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이재명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때 했었던 주옥 같은 연설 이런 거 모아서 이제 책도 우리 메시지 팀이 같이 공동 이름으로 책도 하나 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지금 김학용 의원이 국힘의원들 중에서 경기도 최다선 의원이에요. 사선. 거기를 꺾고 꺾는 순간 저는 바로 중진 대우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12년 만에 서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하신다고 뭐라 하셨더니 더 길게 하셨어요. 조금 시간 맞췄는데 짧게 했어요. 자기 하려고. 근데 뭐 대학교 때 런닝메이트였던 박홍근은 삼선 의원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 그 1, 인연이요? 2년 차이실 텐데 연배로. 박홍근 의원 1년 차이죠.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선배를 갖다가 지금 말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박홍근 의원하고 아니 박홍근 4년 선배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전두환 때 제가 이제 강제 징집을 당했어요. 예, 우리 기동민 의원도 그때 같이 강제 징집을 당했었는데 이제 강제 징집을 다녀와서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게 됐어요. 이제 기동민 의원이 이제 같은 과 동기인데 그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이 총학생회장 할 때는 이제 제가 법학생협의회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후배들이 강권해가지고 1년 더 졸업을 미루고 이제 총학생회장 했죠. 그래서 라인을 다 잘못한데 그 이재명 라인 붙잡아가지고 나 이렇게 가냐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박홍근 의원이 이제 전대협 아니 그만하세요. 의장하고 이제 권한대행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성대 총학생회장에서 같이 전대 마지막 6기 같이 했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봤죠? 예. 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인생은 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동민 의원이 걸핏하면은 저한테 왜 너는 마이너리그만 놓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함께 저도 이제 참모의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문국현 대표님. 예, 문국현 동영이 대표님. 맨날 문휴지라고 부르는 창조한국당이었어요. 예, 문국현 대표를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모셨고 이제 그분이 이제 2016년도에 더 이상은 이제 정치를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연세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아직도 정치에 뜻을 두고 있으면은 길 가보라. 2016년 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또 선택한 게 메이저리그로 가지 않고 또 마이너리그.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이제 경선, 대선 경선 때부터 이제 결합을 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길만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도 한 분 계시거든요. 굳이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 남들이 보기엔 어려운 길이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마음이 편한 길. 이제 빛이 들 겁니다. 예. 빛이 들 거고. 예. 자 그럼 김문수 우리 이사님은 순천. 네, 순천 갑 소병철 현직 의원 검사 출신. 네. 우리 조계원 수석은 여수. 이제 여수 을지역구인데요. 여기는 김혜재 의원이 현역 김혜재 의원. 검사장 출신이시고 여기도 검사. 검사 출신이고. 우리 윤정군 수석은 안성. 네. 예. 단일 선거구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세 분 다 경선해야 됩니다. 그죠? 네. 경선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안성 빼고 이제 두 지역은 현역이 있으니까 현역하고의 경선해야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네. 현역이 조직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인지도 면에서 다 유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동형 TV에 초대를 해서 EJ에서 이제 조금 인지도를 올려주려고 하는 건데 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지금 평판 뭐 활동을 좀 하고 계셨으니까 지역에서 네.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네. 평가하는 겁니까? 네. 네.
추석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 광주 KBC에서 소병철 의원님이 19%, 네. 제가 12% 2등을 했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서가번 의원님이 7%. 서가벌 또 나온대? 네, 근데 아무튼 상사가 말려라 좀 가보자. 컷오프 해야 돼. 다른 총 5명 나왔는데 네. 다른 분들은 이제 현직 전직 국회의원을 했거나 시장을 했거나 네네. 민주당 시장 후보를 했던 사람이고 네. 저는 단 한 번도 출마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오. 2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대1로 현직하고 김문수가 붙으면 뒤집어지겠구나.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추석 형성되고 있어요. 되면 지금 또 민주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시간이 지났으면.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소병철 의원님이 그런 분위기로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 국민의힘 김문수라고 착각하고.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도지사였던 그냥 많이 우리 순천으로 온 거요? 소방관이 혹시 싫어하지 않던가요? 제가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김문수인데. 나 김문수인데 똑바로 좀 받아봐. 그러는데 김문수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네. 길거리 사거리 오거리에서 천막을 쳐놓고 오. 이름을 일단 크게 걸어놨어요. 김문수. 그리고 거기서 이름 이제 인지도는 뭐? 일본 오염수 뭐 서명 받고 이제 길거리에서 있었으니까 처음에 이 미쳤나 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저렇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설명을 하게 되니까 인지도 높이는 데 많이 오히려 도움이 노력하셨구나 됐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암행어사 마페 피켓을 들고 1월 1일 해맞이하는 새벽에 새벽 4시 5시에 예. 해맞이 잠도 덜 깨서 사람들 막 그래도 한번 1년 잘 살아보겠다고 네. 이렇게 왔는데 거기 왜 미친놈이 암행어사 피켓을 딱 들고 그러니까 해돋이 하는데 해 떨어오는데 거기를 네. 마패로 가리는. 그래도 이제 들어오고 입장할 때는 그래도 새해 새희망 네. 딱 요걸 또 해줬고 나올 때 김건희 구속을 딱 보여줬고 그랬더니 정말로 서사가 있어. 근데 우리 호남인들이 대단한 게 네. 해 보고 희망을 이제 맞이하고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오면서 이게 또 탁 보이니까 파이팅 김건희 아웃 구속 이렇게 박수로 환호 치면서 아마 그 파이팅. 임팩트가 네. 1년 가까이 쭉 오면서 1년 내내 제가 마패를 들고 곳곳을 찾아다녔거든요. 상징성이 윗장 있구나. 아랫장 네. 뭐 새마을 부녀회 네. 뭐 주민자치회 이장님 통장님 행사 있는 데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더니 그게 많이 이제 홍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EJ 나오고 하면은 아까 19대 10이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네 뭐. 예.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자, 여수는 어떻습니까? 여수요. 예. 여수도 얼마 전에 공표형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예. 제가 24.2%. 오! 왔다 많이 받으셨어. 그리고 이제 많이 받으셨네. 전 권오봉 전 시장님이 13%. 13%. 예, 현역 김혜재 의원이 37%. 야, 이제 여기도 붙었다잉. 그래서 인지도가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저력 있네. 야 그냥 나온 양반들이 아니네.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인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우리가 대선에 졌을 때 여수에는 쌍봉 사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네. 하루 차량이 한 10,000명 정도가 지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대선 패배하고 나서 날을 세고 이제 그 자리에 정말 시민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여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셔서 고맙고 그 마음으로 이제 혼자 그 파란 잠바 입고 나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묵직한 그 무거운 침묵 같은 차가 지나갔는데도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엄청나게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여수는. 그걸 느끼면서 나중에 다시 쌍봉 사거리에서 이제 저는 이제 쌍봉 사거리를 민심의 교차로라고 부릅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책도 냈는데 민심의 교차로 쌍봉 사거리로 출근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책을 이제 17일 날 네. 오후 3시에 여수 시민 문화회관에서 하는데요. 그 300일 넘게 이제 그 쌍봉 사거리에서 홍보 안 해. 이제 1인시 피켓을 두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끝까지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저는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음의 문을 전차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인지도도 높아졌고 저 조교원 저놈은 그래도 뚝심이 있고 근성이 있네. 뭘 해도 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점차 퍼진 거예요. 그 임계점이 8월, 9월 넘어서면서부터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수도 괜찮고. 다음 안성이 경기도 남부에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유리한 지역이 아니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또 도농 복합 지역이기도 하고 하여튼 쉽지 않은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두 분 형님에 비하면 저는 좀 그래도 행복한 편이죠. 이제 저는 그래도 지역위원장 이제 직무대행을 2년 정도 대선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지역으로 가서 활동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2년 동안 이제 당원 관리나 이걸 제가 한 거죠. 두 분 형님들은 당원 명부도 못 받아 이제 고생하시고 현수막도 못 붙여. 예, 마피 만들고 다니셨는데 두 분에 비하면 저는 좀 불공정한 그런데 기울어지는 저는 그래도 이제 갑이네. 우리는 의리. 당원들하고 이제 평소에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했고 또 현수막도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인지도는 좀 많이 이제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학용 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경기도 최다선 의원이신데 오랫동안 그 전에 도의원도 또 3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 28년을 이제 지역에. 정치로 했죠. 근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여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안성이 이제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철도와 전철이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도시예요. 제가 대학을 안성에서 다녔거든요. 아, 거기가 우리 얼마나 중대. 네. 보수적이냐면 원래 안성으로 도로가 나고 철도가 나는 거였는데 거기 이제 양반 분들이 어디 조상님이 물려준 땅 가운데다가 길을 내라. 그래가지고 평택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나 정말 우리 학교 선배들이 헛소리를 많이 했어. 루머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랍니다. 예전에는 이제 좀 안성이 민주당이 좀 어려운 땅이었죠.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네, 많이 좋아졌어요. 중앙대학교 옆쪽에 공도라고 아시죠? 공도? 공도에 거기서 술 많이 먹었습니다. 네, 신도시 이제 많이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1.7% 이겼어요 안성. 와, 이겼구나. 네, 그 진 지역들도 많거든요 수도권에서. 네. 근데 안성은 1.7%를 이겼고 작년에 지방선거 때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8개만 이제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8개. 그 중에 하나가 안성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시면 이제 모양 완전히 빠지죠. 그렇죠. 이게 자신 있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장님이 우리 여수 출신이에요. 연수요. 연수요. 오랜 정치력은 딱딱 나오면 이제 빨대를 그래서 돌리는. 이제 안성이 이제 열세 지역이었는데 경합 지역 내지 경합 우세 지역으로 전환 중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대항마는 지금 지금 민주당 내에. 민주당 내에서는 예. 이제 최혜영 그 비례대표 의원이 작년 말부터 이제 지역에 사무실 내고 선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은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오랫동안 또 10년 넘게 안성에서 이제 고생한 윤종군하고부터 이제 흥미가 생기는 거죠. 재밌고. 네, 그래서 이제 경선에 어떤 그 사전 흥행성이 이제 우리한테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될 거다. 그래서 현역 이제 비례대표 의원 꺾고 올라가고 본선에서 이제 4선 경기도 최다선 우선 꺾고 올라가면 입성하는 순간 중진 대우 받는다. 안성 발전위에서 큰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갖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선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선이죠. 시민의 안성이 주목도를 필요한 딱 끌어올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순천이나 여수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이고 안성은 저쪽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뺏어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김학용 의원이 하다가 이규민 의원이 하다가 지금 다시 김학용 갔거든요. 근데 이규민 의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유일하게 이재명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사실 너무 이게 또 아까워. 저격당했죠. 허위사실 유포로 300만 원 받아가지고 아웃됐는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라 했냐면 김학용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타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김학용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타게 했거든.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300만 원. 아니 사람이 이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 그 거지. 단어 틀린 것 같아. 그 단어로 300만 원.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성 시민이 대다수가 투표로 선택한 사람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잘못이냐고. 참 희한한데 어쨌든 하여튼 이규민 목까지 다 우리 윤종근 수석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이번엔 탈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세 분 오기 전에 우리가 실시간 33,000명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3,000명 빠지고 3만 명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확 빠지거든 사실은. 현역이 와도 확 빠져요. 심지어 이 대표가 왔을 때도 빠졌어. 근데 지금 세 분이 왔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세 분의 입담이 너무 좋아서 혹은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 기대에 아직 뭐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게 되면 꼭 저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네. 자, 마지막 광고는 글루타셀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인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한 계절입니다. 우리 피부 또한 건조해지면서 가렵고 거칠어지는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면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새 긁어대는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는 어르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2월 한 달 동안 대용량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200ml 제품을 구매하시면 45ml 작은 제품과 고보습 크림을 함께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감해진 피부는 절대 긁지 않아야 합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긁고 있다면 긁지 말고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루타셀이었습니다. 예, 글루타셀 광고 고맙고요. 지난번 총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 시스템 공천을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친문 계열이라고 해갖고 단수 공천 막 다 받고 다른 사람은 컷오프 시키고 막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 대표가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처럼 우리 라인 그냥 다 단수 공천 주면 돼. 예?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겠고 지금의 현역이랑 경선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제에서 이쪽 사람만 불렀어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현역하고 기로진 운동장이니까 이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분들 말씀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응원해 주는 거고 현역들이 4년 동안 잘했다 싶으면 그분들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은 편에게 싸울 필요도 없고 이게 경선 이렇게 재밌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강병원처럼 김우영 나오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나와서 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 구민들한테 선택받으면 되는 거지. 누구 나오지 마. 이렇게 단수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분 이번엔 역순으로 네. 역순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조기현 수석님부터. 우리 조기현 수석부터 네. 어떤 정치를 포부 내가 해나가겠다. 예.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그 경기도 정책 수석을 할 때 이재명 대표의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예,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핵심은 이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함께 가는 모델입니다. 예,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던 거죠.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혜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그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니까 이 지역에서 사용하게 돼가지고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부양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복지 수혜자도 좋고 그래서 서민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널리 성공시켜 왔는데 그 기본소득 모델의 그 전국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진 게 이제 경기도에서 예,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이 대규모 국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세미나를 제가 그 TF를 총괄해서 일궈냈고 이런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행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조계원 정책 수석은 이재명의 머리이다 이렇게 이제 과분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의 머리라고 하면 머리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여수 시민들이 이제 300일 넘게 쌍봉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서명운동을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운동을 또 계속하고 이런 그 뚝심과 끈기를 보시면서 조계원이 하면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수에서는 기본사회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재명의 비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힘이 실리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수형 기본사회를 제1차적 목적으로 지금 띄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이제 여수 발전을 위한 담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1인실 할 때 그 여수 공약과 관련된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쉬웠을 텐데 앞으로 이제 후보 등록하고서부터는 여수 발전에 필요한 조계원의 비전과 대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저기 여수 공약 중에 하나 또 이제
포차거리 그 주차장이 너무 낭만 포차요. 예, 예. 그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그게 예, 여수를 전국적인 도시로 만든. 아, 근데 여수 가불이 네. 있잖아요. 가불 있죠. 거기 고지였고요. 아니 저는 이제 그건 갑지였고. 네, 그럼 열심히 말씀하세요. 다른 분한테 그거 아무거나 막 던져. 그러니까 여수 팍 던져야지. 갑지였습니다. 아 근데 갑지였고. 을지역구에도 낭만 포차를 예, 유치할 생각입니다. 아, 좋다, 좋다. 예. 좋아요. 거기 사람 너무 많아서 분산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 아마 경선 때는 이재명의 뭐 수석했다 이런 거 못 쓸 거예요. 아마 이번에 못 쓰게 할 거라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 아, 그러니까. 이 경력으로 쓸 겁니다. 예. 그 이거는 뭐 노무현 때도 문재인도 다 못 썼던 거예요. 못 네. 쓰니까 이번에 못 쓸 거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기억해 두시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자 우리 윤정훈 수석.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뽑을 거냐는 딱 두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누가 더 격렬하게 강하게 맞설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쟁 정신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대 정신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조기현 선배님 말씀 주셨지만 저 또한 이제 다음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음 정권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적임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님 참모들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뭐 다 이 자리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대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프레임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기본사회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 세 가지는 정립이 돼 있었고,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나가서 더 이제 두 가지 더 추구했던 것이 이제 기본교육, 기본의료까지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경선 끝나고 캠프가 꾸려지면서 당 차원의 선대위가 꾸려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역 의원님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부적으로 엄청난 치열한 그 논쟁과 투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힘이 없잖아요. 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과의 이 말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참모그룹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님도 저희랑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하고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선거라는 것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진 정권을 만드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은 기본사회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들었던 슬로건이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민주화, 산업화, 또 이제 복지사회, 지방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다음엔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라는 비전 측면에서 기본사회가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가치관과 철학, 그런 국정의 중심을 거기에 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이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힘이 정말 필요하다. 그게 내년 총선이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내년 총선이 민주당이 다수당 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된 그런 철학과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민주당에서 많이 당선되어야만 제대로 된 대한민국, 또 제대로 된 민주당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돼 있는 일꾼이다, 이런 생각 갖고 우리 저 안성 시민 여러분, 또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마음을 좀 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두 배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막종이가 말을 잘하는데 좀 긴 면이 좀 아유, 있긴 해. 죄송합니다. 안성의 윤종훈 군. 네. 자 김문수이자 순천입니다. 예, 마지막 그 순천 갑 소병철 현직 의원을 반드시 꺾고 이겨낼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입니다. 여다. 지금 민생을 살려내고 망가진 나라를 제대로 나라답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시키고 김건희 구속해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제대로 살려야 하고,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려면 분열주의, 배신정치, 이낙연, 전라도에서 전혀 발 못 붙이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똘똘 뭉쳐서 지금의 시대정신, 가치 철학을 함께하고 행동과 말을 일치시켰던 거짓하지 않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1년 전부터 거저먹지 않고 이재명만 팔아서 거저먹지 않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지금 순천에서 뛰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한다는 소리, 이재명만 팔 줄 알았더니 제일로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서 땀과 노력으로 이겨내려고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본 사회 당연히 지금 최대의 민생 정책은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 사회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순천에서 공약을 하나,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해서 수도권은 분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고 지방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주고 모아주고 규모의 경제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 세 도시를 통합해서 이순신 특례시로 도약해야 한다. 도시 이름을 이순신시로 가자. 남해안 시대이고 이순신의 브랜드를 빨리 가져가면 부흥할 수 있다. 그게 메가시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조겸 선생님도 빨리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특례시 지난번 시장 선거 때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남해안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여수를 키우자. 메가시티 개념은 이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이제 메가시티가 하나의 그 통합해서 시티로 메가시티로 가는 방향이 있고 현재 그 지방 정부를 존속하는 조건 하에서 그 연합 형태. 연합을 하는 그 두 분 논쟁은 따로 나가서 하시고. 네, 자, 마무리해 이럴 때 주세요. 좀 살짝 도와줘야지. 아무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가시티 개념은 맞는 소리. 네, 어쨌든 그래서 지방 경제를 위해서. 여수 순천 광양 도시통합 이순신 특례시로 도약하자는 지역 공약을 어저께 발표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고요. 네. 거기에 천하람, 이정현. 지금 이 순천 광양 여수 동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지금 뚫려 있고 지금 현역들 그대로 나오면은 뺏긴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새로운 인물, 저희들 같이 말과 행동이 맞고 이재명과 함께 시대 정신, 네. 가치 철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해줘야 천하람, 이재명 아니죠. 네. 천하람, 이정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순천갑 암행어사 김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정리가 되네요. 마페 암행어사 김문수, 쌍봉사거리 조경원, 말 많다 윤종군, 안성 맞춤 윤종군. 안성맞춤 윤종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아주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고 또 본선 가면 그때 한번 다시 봅시다. 자,